자, 이제 그만.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이제 그만. 제가 선생이고 당신은 제자예요. 네. 제가 선생이고 당신 학생이라니까요. 네. 자, 오늘부터 여자친구에게 몹시 편파적으로 한번 과외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 합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과외예요. 와, 재밌겠다. 머릿결 흔들리는 거 봐. 자, 역사상 아마 자유주의 과외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존 로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존 로크가 사실 뭐 자유주의의 아버지와도 같은 인물이고, 태초에 존 로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로크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크를 첫바따로 선정하는 거는 정말 어떠한 고민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로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첫인상이 어때요? 첫인상? 오, 아주 잘생기셨네요. 자, 먼저 로크는 자신의 책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이게 가장 유명한 책인데, 이 통치에 관한 논고들을 로버트 필머라는 사람에 대한 저격으로 좀 작성했어요. 그 필머의 요약문을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학습지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자료? 정말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통치자들이든 통치 형태들이든 선택할 자유를 결코 가질 수 없었다. 군주들이 가지는 권력은 절대적이며 신적 권리에 의거한다.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군주들한테 지배받으면서 산다? 그쵸. 요즘 상식이랑은 많이 다르죠. 네. 로크의 시대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상식이라는 딱딱한 말로는 이 보편성, 그게 미처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중력이나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19세 미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상식. 그냥 이거는 우리가 뭐 이게 상식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 모두는 군주에게 예속되어 있다, 어떠한 선택의 자유도 가지지 못한다 라는 게 로크의 시대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어느 정도는 시대는 그렇죠. 필머가 말한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던 이 상식을 박살낸 사람이 있었어. 그 남자는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조음이라고 선언하며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 국가가 국민을 우선한다는 기존 통념을 뒤바꿔버렸어. 이제는 국가 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바뀐 거네.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바꾼 그 남자의 이름은 존 로크. 로크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을까?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크의 시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이 권력을 쥐고 시민들을 다스리는 전제 군주정이었어.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상황에서 로크가, 자, 우리 전제 군주정 박살내고 이제는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그냥 박아버렸다는 거야. 마치 뭐야, 뭐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듯한 그 뻔뻔함으로. 신기하지? 인간은 자연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하고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하는 완벽한 자유의 상태다. 또한 모든 권력과 관할권이 상호적이어서 아무도 남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자, 이제는 인간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냥 자유로워, 평등해 라고 딱 박아버리는 거죠. 지금 전제군주정 시대잖아, 그치? 지금 황제 밑에 있어요. 황제가 뭐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돼. 황제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태를 보면은 인간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잖아. 근데 실제로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존재냐, 실제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존재냐를 물었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로크의 자연 상태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현재 상황과 역사적 맥락과 별개로 자연적으로 어떠한가. 자, 자연 상태의 인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자유를 가집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어떤 가상의, 가공의 개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태초의 인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이 자연 상태를 현실적으로 함유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궁금한 거 있나요?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력이 빠른 학생이네요. 네. 자, 근데 로크의 이 자연 상태에 대한 근거는 약간 좀 기독교적이에요. 자, 로크가 말하기를 인간은 모두 전능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단일한 조물주의 작품이요, 모두가 단일한 주권적 주인의 종들로서 그의 명령에 의해 그의 일과 관련하여 세상에 보내졌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이러저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크가 말해주는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이타적이고 인류애적인 거야. 내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제 자유도 소중히 여겨라 이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쟤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내가 간섭받거나 억압받거나 침해당하면 싫은 것처럼 쟤를 통제하려 들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라 이거야. 쟤도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니까. 종교 얘기가 나오니까 괜히 좀 현실감, 몰입감 좀 떨어지고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어요?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정치처럼 얘기하다 갑자기 종교 얘기를 하니까 자, 정의나 도덕, 소위 말해서 자연법이라 하거든요, 이런 거를. 네.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옳고 그름의 법칙,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요즘 누가 믿어요 사실. 이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니까 서로서로 편하게 살아보자고 인공적으로 만든 개념 아니야?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로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A라는 국가에 어느 외국인이 왔다고 치자. 그 외국인이 A라는 국가의 어떤 사람을 폭행하고 갈취했어요. 그때 A 국가의 국민들은 그 외국인을 벌 줘서는 안 되는 걸까? 그 외국인은 그 A 국가의 사람들과 같이 합의 같은 걸 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A 국가의 법에 동의하고 A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나도 A 국가에 소속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적이 없잖아. 합의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원천이라면 그 외국인은 죄가 없는 거 아닐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는 뭐 합의고 국가의 법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외국인이 그냥 잘못했다라는 거를 그냥 알아요. 그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딱히 그게 왜 잘못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 합의, 법적 합의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을 폭행하고 그 재산을 빼앗은 인간은 잘못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지. 이 알, 이 뭐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이 그냥 알미 바로 로크가 말하는 자연법의 근거인 거예요. 자연법이 없으면은 무인도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무인도에서 살인이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그 무인도의 가해자는 아무런 죄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자연적인 정의나 객관적인 도덕 같은 건 없고 사회가 합의한 법 이것만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면은 무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여도 그 사람 죄가 없는 거죠. 그러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자, 로크는 자기의 책에 이런 구절들을 삽입하면서 이런 건 특별히 뭐 종교적인 구절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뭐 법과 합의가 없는 그런 시대에서도 어떻게 네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라는 이유로 보는 사람들마다 가인을 죽이려 할 거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로크는 이 자연 상태의 인간들을 자연법에 의해서 자유를 보장받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법에 의해서 그 자유를 제한받기도 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해. 모두의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는 소중해. 누구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 범죄 행위들은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의 허용 범위 바깥에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며 어떤 규칙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을 자유 따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지. 엄연히 자연법이라는 정의와 도덕의 규칙 하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자, 로크는 본디 인간이 가족, 부족 단위로 살면서도 서로의 자유와 소유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꾸려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도 그렇겠지. 하지만 이런 소규모 사회는 빌런이 나올 때 그 대처가 좀 취약해요. 왜? 왜냐면은 누군가가 당신을 죽여요. 당신을 찌르고 당신을 막 갈취하려고 해. 근데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항하고 이 사람과 맞서 싸우고 이른바 정당방위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내 스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대신 가해줄 어떤 기구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범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공동의 기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그들의 자유와 소유를 지켜주고 자연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 이게 뭘까요? 국가. 맞아요. 이게 바로 로크가 생각한 정당한 국가, 정당한 정부의 기원이에요. 인간이 사회에 들어갈 때 자신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 권력을 사회의 수중에 양도하여 사회의 도움이 요구하는 정도까지 입법부에 의해 처분되게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자유와 소유를 더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로크의 자연 상태는 자유주의적인 정부를 그려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어때요? 이 로크의 자연 상태와 로크가 이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로 이행되는지 이 설명들이 어떻게 좀 와닿아요? 정말 로크가 말한 대로만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한다면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럼 로크의 자연 상태는 좀 일리가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권리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로크의 자연 상태 개념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정부들 중에 단 하나라도, 단 한 정부라도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 적이 있나? 하는 비판. 이해가 돼요? 자연 상태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로크가 상정하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 같은 게 비스무리하게라도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비판. 이것도 이해가 되나요? 어때? 이 비판들 일리가 있어요? 일리 있는데? 일리 있어? 바로 태세 전환이에요? 네. 어떤 점에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로크가 말한 것처럼 개인들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가 실제로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비현실적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한 이유가 개인들의 합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자체,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로크는 이 비판들을 대답을 했겠죠. 네. 근데 이 비판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